퇴직 후 한 달째. 남편은 요즘 이상할 만큼 활기찼다. 매일 아침 깨끗한 셔츠에 향수를 뿌리고 나갔다. 30년을 함께 살며 향수를 뿌리는 남편을 본 건 처음이었다. 퇴직 후엔 대부분 집에서 빈둥거린다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출근하듯 외출했다. 요즘 어디 가요? 물으면 늘 짧았다. 그냥 카페 좀 다녀와. 커피를 좋아하던 사람도 아닌데 매일같이 카페라니.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퇴직하고 나면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날 셔츠를 세탁하다가 나는 걸음을 멈췄다. 코끝에 스친 향기, 라벤더, 여자의 향이었다. 한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이상했다. 평생 향수 한 번 안 쓰던 사람이 왜 갑자기 낯선 향을 묻히고 다니는 걸까?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다. 전화기를 붙잡고 미소 짓는 모습, 집에 돌아와도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는 표정. 마치 이 집에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밤이 되면 불안이 몰려왔다. 그가 잠든 옆자리에서 나는 셔츠를 끌어안고 냄새를 맡았다. 라벤더 향이 여전히 짙게 배어 있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들어온 걸까? 다음날 남편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갔다. 나는 거실 커튼 뒤에서 그를 지켜봤다. 그가 골목을 돌아설 때까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점심쯤 세탁실에서 코트를 꺼내다 주머니 안쪽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작은 영수증. 눈을 의심했다. 수진 카페. 낯선 주소. 수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결혼식 날 축가를 불러준 친구. 한때는 매일부터 다니던 사람. 하지만 결혼 후 멀어져 연락조차 끊긴 지 오래였다. 그녀 이름이 왜 남편의 코트 안에 있는 걸까? 숨이 막혔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벗어놓은 코트를 들고 세탁실로 들어갔다. 그 코트에서도 라벤더 향이 났다. 아침보다 더 짙게 마치 바로 옆에 누군가 있었던 듯한 향기였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주저앉아 코트를 끌어안고 울었다. 이건 단순한 향이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의 흔적이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봤다. 주름지고 지친 얼굴. 30년 동안 살림과 아이들로 바쁘게 살아온 흔적. 그런데 이제 내 남편의 마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향하고 있는 걸까? 나는 다짐했다. 확인하자. 이게 오해인지 진실인지. 그래야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열 수 있을 테니까. 남편이 매일 간다는 그곳. 수진 카페.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연아, 두려워하지 마. 진실이 아플지라도 외면하는 것보단 낫다. 내 인생 이제부터는 내가 확인한다. 다음날 아침 나는 남편을 몰래 따라 나섰다. 그리고 그 카페 유리창 너머에서 본 장면은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남편이 나간 문이 닫히자 나는 멍하니 현관을 바라봤다. 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심장이 두근거렸다. 수진 카페, 그게 정말 그 수진일까? 가슴속에서 낯선 공포가 밀려왔다. 그날 오후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가방에 영수증을 넣고 남편이 나간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은 복잡했다. 남편의 웃음소리, 그가 한때 내게 했던 약속, 그리고 요즘 들어 눈을 피하던 눈빛까지. 모든 게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영수증에 적힌 주소 앞에 섰다. 수진 카페. 간판은 오래됐고 유리문엔 낡은 손때가 묻어 있었다. 작은 종이 팻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문을 여는 순간 커피 향이 퍼졌다. 그 향은 익숙했다. 남편 옷에서 맡았던 그 향기였다. 카운터 쪽을 바라보자 그곳엔 수진이 서 있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미소, 말투, 그리고 손끝의 습관. 모든 게 내 기억 속 그 수진이었다. 그녀의 앞엔 남편이 앉아 있었다.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 오늘은 좀 나아 보여.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덕분에 조금 나아요. 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손끝이 떨리고 목이 메었다. 그 광경이 너무 익숙해서, 너무 낯설어서 한동안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다.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가 그렇게 웃는 모습을 나는 언제 봤던가. 내 앞에서는 늘 피곤한 얼굴로 무표정하게 밥만 먹던 사람. 그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나는 문틈 사이로 손을 쥐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묻지 않았다. 그가 뭐라고 말할지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 대신 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다시 맡았다. 수진의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그 향, 남편의 옷에 남은 그 향. 모든 게 이어졌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남편이 수진에게 웃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미소는 오래된 상처처럼 내 마음에 박혔다. 수진, 왜 하필 너야?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그녀는 내 청춘의 친구였다. 결혼 후 멀어졌지만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던 사이였다.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은 더 이상 가볍게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모든 일정, 모든 시선, 모든 말이 의심으로 들렸다. 나는 점점 변해갔다. 예전엔 그를 믿었고 기다렸고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숨소리 하나에도 눈을 떴다. 늦게 들어오는 밤이면 핸드폰을 만지던 그의 손을 유심히 봤다. 어쩌면 그 속에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그날 저녁 남편은 말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이상해. 나는 웃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그 표정엔 미묘한 죄책감이 비쳤다. 남편이 잠든 뒤 그의 핸드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수진 카페라는 이름이 있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내일도 와줘요. 커피 같이 마셔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머리가 멍해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걷히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 직접 물어보겠다고. 남편에게, 수진에게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지. 그날 아침 남편이 나가자마자 나는 뒤따라 나섰다. 그를 따라가면 모든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내가 보게 된 건 상상조차 못한 장면이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남편은 평소처럼 말없이 옷을 챙겨 입었다. 셔츠를 단정히 여미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다. 오늘은 점심 늦을 것 같아.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눈빛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엔 내가 모르는 세계가 담겨있는 듯했다. 남편이 문을 나서자마자 나는 뒤따라 나섰다. 그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내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 어제 영수증에서 본 주소. 간판이 오래된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수진 카페. 작은 간판 밑에 하얀 레이스 커튼이 걸려 있었다. 그 문 앞에 남편이 서 있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렇게 따뜻하게 웃는 얼굴은 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유리문 옆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였다. 내 결혼식 날 노래를 불러주던 그 목소리. 세월이 흘러 주름이 늘었지만 그 미소는 그대로였다.
남편이 다가가자 수진이 미소 지었다.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몸이 굳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남편이 말했다. 괜찮아? 오늘은 좀 나아 보여.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은 좀 덜 아파. 그 대화는 평범했다. 하지만 내 눈엔 달랐다. 덜 아파? 괜찮아? 서로 그렇게 다정하게 묻는 걸 나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셨다. 남편은 조심스레 컵을 들어 그녀 쪽으로 밀었다. 그녀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그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의 미소였다. 문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꿈일까? 아니면 현실일까? 손끝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는 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수진이 남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 한 장면이 내 시야를 무너뜨렸다. 모든 소리가 멈췄다. 컵이 부딪히는 소리, 커피 향기, 사람들의 웃음. 모두 사라졌다. 오직 그 두 사람만이 존재했다. 남편의 입이 천천히 움직였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오늘은 병원은 가지 말자. 병원? 그 단어가 귀에 걸렸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가 그렇게 부드럽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걸, 그렇게 다정히 말을 건네는 걸 30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눈물이 났다. 어디서 흘렀는지도 모르게 볼을 타고 떨어졌다. 사람들은 나를 지나쳤지만 아무도 몰랐다. 나는 그저 유리문 밖에서 한 세상이 무너지는 걸 바라보았다. 그가 그녀에게 미소 짓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나는 그의 세상 밖 사람이라는 걸. 손에 쥔 가방끈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다. 그를 붙잡고 소리치고 울고 싶었다. 하지만 두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눈앞의 장면이 서서히 흐려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속 어딘가가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다. 이게 끝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모든 게 조용해졌다. 나는 돌아섰다. 카페 문 위에 종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딸랑.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늘어졌다. 마치 누군가의 작별 인사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엔 그 장면이 계속 맴돌았다. 남편의 손 위에 얹힌 수진의 손. 그 두 손 사이엔 내가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는데 발끝이 떨렸다. 그 순간 내가 지켜온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들이 나눈 말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다. 병원은 가지 말자.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그리고 며칠 뒤 나는 그 병원에서 모든 진실을 듣게 된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이 웃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웃음은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 그가 그렇게 부드럽게 미소 짓는 모습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새벽 3시 17분. 창밖은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다. 그의 셔츠를 다시 꺼내 향기를 맡았다. 라벤더 향. 이제는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다. 그건 의심의 냄새였고 내 마음을 찢는 증거였다.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카페에 다녀온다며 나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그의 발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카운트했다. 그가 떠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내 하루는 그의 부재로 측정되고 있었다. 이틀 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수진에게. 손끝이 떨렸다. 번호를 누르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차올랐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한순간 숨이 막혔다. 그 목소리 너무 익숙했다. 수진아, 나야. 지연이. 긴 침묵. 그리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쉰 듯했다. 오랜만이네. 그러게 30년은 된 것 같네. 그래. 근데 요즘 남편이 내 카페에 자주 간다며? 그녀의 숨소리가 멈췄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지연아.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 미안해. 그런데 오해하지 마.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들렸다. 오해하지 말라니? 그건 무슨 뜻일까? 수진, 무슨 일이야? 당신 지금 내 남편이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내 말을 끊었다. 지연아. 나 곧 죽을지도 몰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말기암이래. 병원에서도 오래 못 버틴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너무 슬펐다. 그럼 그 사람은 왜 거기 있는 거야? 그 사람 내 남편이잖아. 그 사람이 나 살렸어. 뭐? 30년 전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나 도와줬었어. 그걸 나 아직도 기억해. 이번엔 내가 약속받은 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인사라도 하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아파서 먼저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그 사람은 나 불쌍해서 도와준 거야. 커피도 타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그게 다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미안해, 지연아. 나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 가진 따뜻함을 빌리고 싶었어. 그건 내가 오래 지켜준 그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동안의 분노가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팠다. 그녀가 아무리 병에 걸렸다고 해도 남편이 내게 한마디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용서하기 어려웠다. 수진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여기 병원 옆에 있어. 오늘도 커피 내려줬어. 내가 좋아하던 그 향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남편의 향기, 그 라벤더 커피 향. 그게 전부 그 여자를 위한 향기였다는 걸 깨달았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울었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내가 지켜온 30년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평소처럼 묻지 않았다. 그냥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그리고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꽉 쥐었다. 화면엔 수진 병원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그래, 직접 가서 보자. 그게 진실이라면 내가 확인하겠어.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인생의 모든 오해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된다. 병실 문을 열자 그 안엔 수많은 꽃과 커피 향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내 남편이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한 첫마디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깜빡였고 발밑에 깔린 대리석이 싸늘했다. 손끝이 떨려서 병실 번호판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302호. 그녀가 말했던 병실이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커피향이 새어나왔다. 그 향기만으로도 가슴이 아려왔다. 그 향은 남편의 셔츠에 스며있던 내가 수없이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창가에는 라벤더색 꽃이 꽂혀 있었고 작은 커피포트가 모서리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남편이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은 말라 있었고 피부는 유리처럼 투명했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수진이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들은 아직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손끝이 떨리고 목이 메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여기 있었네요. 남편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연, 어떻게 여길? 왜 말 안 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을 떨며 나를 바라봤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는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너무 달라져 있었다. 얼굴이 반쪽이 되었고 손가락은 뼈처럼 가늘었다. 그런데도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미안해, 지연아. 그녀가 말했다. 그냥 마지막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고맙다고? 내가 되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30년 전 나 결혼 깨질 뻔했잖아. 그때 내 남편이 도와줬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졌어. 근데 그 빚 한 번도 못 갚고 살았거든. 그래서 아파지니까 문득 생각났어. 그 사람 아직 잘 있나? 하고. 그랬더니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야. 그게 다예요? 내가 물었다. 그래. 그 사람이 날 불쌍해서 도와줬고 나는 그게 고마워서 매일 커피를 한 잔씩 같이 마셨던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연아.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널 나쁘게 말한 적 없어. 항상 이렇게 말했어. 우리 아내는 참 강한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 덕에 여기까지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가슴속이 뒤집히는 듯한 울음이었다. 분노와 의심이 뒤섞여 만들어졌던 어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남편이 조용히 다가왔다. 미안해. 당신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아픈 사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엔 피곤함과 슬픔 그리고 진심이 섞여 있었다.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이 더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솔직히 나 자신이 부끄러웠어. 그동안 너무 나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가 말을 멈추자 병실은 조용해졌다. 그 정적 속에서 커피 향이 천천히 퍼졌다. 그 향기가 묘하게 따뜻했다. 수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남편의 팔에 기대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숨을 고르며 웃었다. 지연아,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이제 다 됐어. 이제 괜찮아.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모든 게 멈춘 듯 했다. 라벤더 향이 더 진하게 퍼졌다. 그 순간 내가 쥐고 있던 분노와 오해가 조용히 사라지는 걸 느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그 옆에 다가가 손을 얹혔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우리가 함께 울었다. 그녀를 위해, 우리의 지난 세월을 위해, 그리고 아직 남은 시간들을 위해.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그 카페로 향했다. 이젠 그녀가 없는 자리에서 커피를 내렸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사랑엔 여러 모습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중 하나는 기다림이라는 걸.